따르릉. 전화벨이 울립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미정이야. 이번 달 용돈 넣어드렸어요. 확인하셨어요? 응, 고맙다. 바쁘셔서 못 받으실까봐 문자도 드렸는데. 엄마, 건강하시죠? 그럼 끊을게요. 회의 들어가야 해서. 그래. 뚝. 전화가 끊어집니다. 3분도 채 안 되는 통화. 정숙 씨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혀를 찹니다. 자식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용돈도 넉넉히 보내주고 가끔 안부 전화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 1통, 계란 2개, 어제 먹다 남은 밥. 이게 전부입니다. 아니, 거짓말입니다. 통장엔 3억이 넘게 들어있고 주차장엔 새로 뽑은 제네시스가 서 있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한답시고 사준 차입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싫습니다. 비싼 차도 혼자 타면 의미가 없습니다. 계란 하나를 까서 후라이팬에 올립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너무 큽니다. 이 집엔 이 소리밖에 없으니까요.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딸은 각자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송금 들어갔어요. 그게 다입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효도. 정숙 씨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대주며 사랑을 샀고 이제 늙어서도 돈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계란 후라이를 밥 위에 올리고 간장을 뿌립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납니다. 왜 이러지? 나? 밥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장 깊숙한 곳 오래된 과자 상자 뒤에 숨겨둔 낡은 사진첩을 꺼냅니다. 표지는 곰팡이 냄새가 나고 페이지는 누렇게 바랬습니다. 첫 장을 펼칩니다. 흑백 사진 속 26살의 엄마가 8살 정숙을 업고 있습니다.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등에 엎인 어린 정숙이의 얼굴도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배경은 초라한 초가집 마당이지만 두 사람의 미소는 세상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찬란합니다. 엄마. 다음 장을 넘깁니다. 엄마가 밭에서 일하는 사진. 등이 조금 굽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음 장. 엄마가 빨래를 하는 사진. 손은 거칠고 얼굴엔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 장. 46세 돌아가시기 직전의 엄마. 완전히 구부정해진 등, 핏기 없는 얼굴. 하지만 여전히 카메라를 향해 웃으려 애쓰는 모습. 엄마, 나 이제 돈도 많고 좋은 차도 있는데 엄마가 없네.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68년을 살며 무수히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났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좋은 집에서 살고 통장엔 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엄마의 등이 왜 그렇게 굽어갔는지, 왜 항상 다 떨어진 하얀 고무신만 신고 계셨는지, 왜 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으셨는지, 왜 당신은 늘 굶으면서 자식들에게만 밥을 주셨는지. 나는 뭘 했지? 기억을 더듬습니다. 18살 대학 가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나 성공하면 호강시켜줄게.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집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바빴습니다. 대학 다니랴, 아르바이트 하랴, 취직하랴, 결혼하랴. 항상 나중에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동생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정숙 씨는 회식 중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죠. 알았어. 내일 내려갈게.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엄마는 너무 작았습니다. 관 속에 누운 엄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왜소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당신은 먹지도 입지도 쉬지도 못했습니다. 딱 한 번만,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딱 한 번만 엄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리고 싶다. 내 손으로 직접. 눈물이 사진 위로 똑똑 떨어집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이제야 그리워집니다. 엄마의 거친 손, 엄마의 굽은 등, 엄마의 다 떨어진 고무신이. 미안해, 엄마.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때였습니다. 사진첩에서 이상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점 강렬해집니다. 하얀 빛이 방 전체를 감쌉니다. 뭐야? 정숙 씨는 놀라 사진첩을 놓으려 하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사진첩이 손에 달라붙습니다. 빛이 점점 더 밝아집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십니다. 엄마! 정숙 씨가 마지막으로 외친 그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정숙아, 얼른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밥 다 됐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리운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 정숙의 의식이 천천히 흐려집니다. 68세 노인의 몸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고 뿌연 시야가 맑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사진첩 속 어린 자신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됩니다. 콜로. 매캐한 연기 냄새에 눈을 뜹니다. 아궁이에서 나는 냄새. 요즘엔 맡을 수 없는 60년 전 그 냄새입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나디큰 천장. 나무 석가래가 그대로 보이는 허름한 천장입니다. 손으로 이불을 만져봅니다. 거칠고 낡은 누비 이불. 분명히 어젯밤까지 고급 오리털 이불을 덮고 잤는데 여기가 어디지? 몸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관절이 아프지 않습니다. 허리를 펼 때 뚝뚝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손을 들어봅니다. 정숙이야!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간신히 참습니다. 주름 가득하던 손이 아닙니다. 매끈하고 젊은 14살의 손입니다. 거울은 어디? 정숙은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몸이 너무 가볍습니다. 68세 노인의 몸이 아닙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손거울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거울 속엔 14살 정숙이가 있습니다. 까만 머리, 팽팽한 피부, 맑은 눈동자. 고등학교 졸업사진 속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게 꿈이야? 아니면 손으로 뺨을 꼬집어 봅니다. 아픕니다. 진짜 아픕니다. 꿈이 아닙니다. 정숙아, 밥 다 됐다니까 늦겠다. 엄마의 목소리. 정숙의 심장이 멎은 것 같습니다. 46년 전 돌아가신 엄마.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작고 수척한 모습이 아닌 살아있는 엄마의 목소리입니다. 정숙은 미친 듯이 방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좁은 복도, 낮은 천장, 삐걱거리는 마루. 모두 기억 속 그대로입니다.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봅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계신 엄마를. 아직 등이 굽지 않은 40살의 엄마를. 허리를 다치기 전의 엄마를. 돌아가시기 6년 전의 엄마를. 엄마! 정숙의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68년 인생에서 수천 번도 더 불렀지만 이렇게 간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돌아봅니다. 약간 놀란 표정입니다. 왜 그래 너? 어디 아파?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한 그 눈빛. 정숙은 그 다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정숙은 달려가 엄마를 꽉 껴안습니다. 엄마의 몸에서 나는 냄새. 비누라 향도 아니고 향수 하향도 아닌 땀과 밥 짓는 냄새와 햇빛 냄새가 섞인 엄마만의 냄새. 6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냄새에 정숙은 아이처럼 울어댑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왜 이래?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여? 엄마가 정숙의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정숙은 그 손을 꽉 잡습니다. 아니야, 안 아파.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어. 에이, 매일 보는데 무슨 소리여. 얼른 세수하고 밥 먹어. 학교 늦겠다.
엄마는 어색한 듯 몸을 빼내며 밥상을 대고 마루로 나갑니다. 하지만 정숙은 압니다. 엄마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을, 딸의 따뜻한 포옹에 엄마도 감동한 것을. 정숙은 천천히 마루로 나갑니다. 밥상 위엔 보리밥,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긴 계란 후라이 하나. 60년 전 매일 먹던 소박한 밥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밥그릇이 3개뿐입니다. 엄마는 안 먹어? 나는 아까 먹었어. 너희들이나 먹어. 거짓말입니다. 정숙은 압니다. 엄마는 늘 자식들 먼저 먹이고 남은 것을 드셨다는 것을. 아니, 남는 게 없으면 그냥 굶으셨다는 것을. 엄마, 같이 먹어. 이거 엄마 거야. 정숙이 자기 밥그릇을 엄마 앞으로 밉니다. 아니다. 너 먹어. 학교 가야지. 학교 안 가. 뭐? 엄마와 동생들이 동시에 정숙을 쳐다봅니다. 나 오늘 학교 안 가. 엄마랑 시장 갈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엄마의 눈이 커집니다. 무슨 소리야? 시험 기간인데? 너 서울대학 가려면 엄마. 정숙이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68세 영혼이 담긴 18의 눈으로 엄마를 바라봅니다. 나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단 말이야. 정숙은 압니다. 정확히 6년 2개월 후 엄마는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확히 17일 후 엄마는 밭일을 하다 허리를 다치십니다. 그 부상 때문에 평생 허리 통증에 시달리시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 녀석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엄마, 오늘 밭에 가지 마. 제발.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진심이 담긴 눈물입니다. 엄마는 당황합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매달리는 건 처음입니다. 밭에 안 가면 어떡하니? 동생들 학원비. 내가 해결할게. 너가 뭘 해결해, 학생이. 엄마, 나 믿어줘.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나 믿고 기다려줘. 정숙은 신발장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엔 엄마의 하얀 고무신이 있습니다. 다 해져서 발가락이 빠져나올 지경인 그 고무신. 정숙은 그것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정숙아, 너 왜 이래? 엄마는 이제 이런 거 신으면 안 돼. 내가 새 신발 사줄 거야. 엄마 발 편한 좋은 신발. 정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6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나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 늦었지만 이번엔 진짜로. 엄마는 정숙의 진심을 느낍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이 딸의 눈빛에 담겨 있습니다. 일주일. 엄마가 조용히 말합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보마. 근데 그 안에 해결 못하면 너 학교 가야 한다. 응? 정숙이 환하게 웃습니다. 68년 만에 다시 얻은 기회. 이번은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숙은 방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뒤집습니다. 낡은 공책들, 연필, 지우개, 그리고 작은 돼지 저금통 하나. 저금통을 흔들어 봅니다. 딸랑딸랑. 고작 500원 정도 들어있는 소리입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68세의 지혜로 생각합니다. 1964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압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를. 땅을 사야 해. 정숙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마을 옆 국도. 3년 후 확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땅값이 10배로 비죠. 하지만 3년은 너무 깁니다. 엄마를 17일 안에 구해야 합니다. 아니야, 더 빠른 방법이 필요해. 정숙은 창문 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 그 산 어딘가에 뭔가 있었습니다. 뭐였더라? 삼삼! 정숙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적 마을 어르신들이 하던 이야기. 뒷산 깊은 곳에 삼삼이 자란다는 소문.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죠. 왜냐면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정숙은 압니다. 30년 후, 그러니까 1994년에 그 산에서 대규모 삼삼 군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뉴스에도 나왔죠. 그때 위치가 큰 바위 근처 계곡 상류. 기억을 더듬습니다. 68세까지 살며 보고 들은 모든 정보가 자산입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산에 갔다 올게. 산에? 혼자? 위험해. 괜찮아. 점심 전에 올게. 정숙은 엄마가 말릴 틈도 주지 않고 뛰쳐나갑니다. 산길은 험합니다. 68세의 노인의 기억으로는 쉬운 길이지만 18살의 몸으로 걷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습니다. 큰 바위, 계곡 상류, 소나무 세 그루. 기억을 따라 걷습니다. 1시간, 2시간,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 눈에 익은 풍경이 보입니다. 저기다! 큰 바위 옆, 계곡 상류, 그리고 소나무 세 그루. 정확히 기억 속 그대로입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풀숲을 헤집습니다. 그리고 있다. 작지만 확실한 산삼 한 뿌리. 아니, 한 뿌리가 아닙니다. 주변을 더 찾아보니 총 5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정숙은 신중하게 산삼을 캡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변 흙을 함께 떠냅니다. 68년의 인생 경험이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산삼을 조심스럽게 천에 싸고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벌써 오후 1시가 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니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딜 그렇게 오래 해? 밥도 안 먹고. 엄마, 이것 좀 봐. 정숙이 천을 펼칩니다. 산삼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게 산삼? 진짜 산삼이야? 응, 이거 팔면 돈 될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 1964년 시골 마을에서 산삼을 제값에 팔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약국? 한의원? 아니면 서울의 큰 약재상? 김 사장님. 정숙의 머릿속에 이름 하나가 떠오릅니다. 마을 옆 읍내에서 한약방을 하는 김 사장. 68년 후의 기억으로는 그가 나중에 큰 제약회사를 차립니다. 지금은 작은 한약방 주인이지만 안목은 확실합니다. 엄마, 나 읍내 갔다 올게. 혼자? 버스비는? 정숙은 저금통을 깹니다. 동전 몇 개가 구르고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나옵니다. 버스비로는 충분합니다. 다녀올게. 정숙은 산삼을 품에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갑니다. 읍내 한약방. 정숙은 긴장한 채 문을 엽니다. 약재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김 사장입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정숙이 산삼을 꺼냅니다. 김 사장의 눈빛이 변합니다. 돋보기를 꺼내 산삼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1분, 2분, 3분. 침묵이 흐릅니다. 이거 어디서 났소?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희 동네 뒷산에서요. 김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산삼을 이리저리 살핍니다. 학생, 솔직히 말하겠소. 이건 최소 30년은 된 산삼이요. 아니, 어쩌면 50년도 넘었을 수 있어. 정숙의 심장이 뜁니다. 얼마에 사실 수 있으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김 사장이 잠시 고민하다 숫자를 말합니다. 10만 원. 정숙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1964년에 10만 원. 지금 가치로 치면 최소 500만 원은 됩니다. 엄마의 밭을 1년치 수입보다 많은 돈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압니다. 이 산삼의 진짜 가치를. 30년 후 이런 산삼은 수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50만 원. 정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 김 사장이 놀라 쳐다봅니다. 이 산삼은 5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68년의 노인의 담대함이 열려갈살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김 사장이 한숨을 쉽니다. 학생, 너무 무리한 요구요. 30만 원, 이게 내 마지막이요. 정숙은 머뭇거립니다. 30만 원도 큰 돈입니다. 하지만 아니요, 50만 원 아니면 서울 큰 약재상에 가져갈 거예요. 블러킹입니다.
사실 서울까지 갈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모릅니다. 긴 침묵. 40만 원. 이게 정말 마지막이요. 정숙이 손을 내밉니다. 거래 성사입니다. 40만 원. 충분합니다. 엄마의 병원비, 동생들 학비, 그리고 엄마께 새 신발과 옷을 사드릴 돈까지 모두 해결됩니다. 김 사장이 현금을 세어줍니다. 정숙의 손이 떨립니다. 60년 만에 다시 얻은 기회. 이 돈으로 엄마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숙은 40만 원을 품에 꼭 안고 읍내 시장으로 향합니다. 1964년의 시장. 60년 전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왔던 그 시장입니다. 비닐이 아닌 광목 보자기를 쓰고 플라스틱이 아닌 노쇠 그릇을 파는 시장. 첫 번째로 간 곳은 신발 가게입니다. 아저씨, 여기 제일 편한 신발로 주세요. 밭일 하시는 분이 신을 거예요. 그럼 고무신이 제일... 아니요, 운동화요. 발이 편한 좋은 운동화. 당시로서는 사치품인 운동화. 신발장 주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운동화 한 켤레를 꺼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건데 3,000원이요. 2켤레 주세요. 정숙이 돈을 내밉니다. 하나는 엄마 것, 하나는 자기 것. 이제 엄마와 함께 새 신발을 신을 것입니다. 다음은 옷가게입니다. 엄마 치수가... 정숙은 기억을 더듬습니다. 엄마는 평생 자기 옷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늘 낡고 기운 옷만 입으셨죠. 아주머니, 40살 정도 되시는 분 옷인데요. 편하고 예쁜 걸로 주세요. 옷가게 주인이 몇 벌을 꺼내 보여줍니다. 정숙은 그중 제일 색깔이 고운 저고리와 치마를 고릅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 감색 치마. 이거랑 이것도요. 따뜻한 겨울 점퍼도 하나 집습니다. 엄마는 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으셨습니다.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총 15,000원.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육점으로 향합니다. 아저씨, 소고기 제일 좋은 부위로 주세요. 한 근이요. 한 근? 지금 소고기가 얼마나 비싼데? 괜찮아요. 오늘 엄마 생신이거든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정숙에게 오늘은 엄마의 2번째 생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제일 좋은 부위를 썰어줍니다. 싱싱한 붉은 고기. 엄마가 평생 한 번도 배불리 드셔보지 못한 소고기. 8,000원입니다. 여기요. 정숙이 흔쾌히 돈을 냅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버스 안. 정숙은 품에 안은 짐들을 내려다봅니다. 신발, 옷, 소고기. 60년 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진짜 효도할게. 버스가 마을 정류장에 멈춥니다. 정숙은 짐을 들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엄마, 나 왔어. 부엌에 엄마가 있습니다. 저녁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어디 갔다 왔니? 걱정했잖아. 엄마, 이거 봐. 정숙이 짐을 펼칩니다. 신발이 나오고, 옷이 나오고, 소고기가 나옵니다. 엄마의 입이 벌어집니다. 이게 다 뭐니? 엄마 거야. 산삼 팔았어. 40만 원 받았어. 정숙이 남은 돈다발을 엄마 손에 쥐어줍니다. 40만 원? 엄마의 손이 떨립니다. 40만 원. 평생 벌어본 적 없는 큰 돈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엄마, 이제 밭일 안 해도 돼. 동생들 학비도 낼 수 있어. 그리고 정숙이 운동화를 엄마 발 앞에 놓습니다. 이거 신어봐. 엄마 거야. 엄마는 멍하니 운동화를 봐봅니다. 새하얀 운동화. 한 번도 신어본 적 없는 운동화.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신어야 돼. 이제 고무신은 끝이야. 정숙이 직접 엄마의 낡은 고무신을 벗깁니다. 굳은 살 가득한 발. 평생 밭일을 하며 고생한 발입니다. 엄마 발 많이 아팠지? 정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68년을 살며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엄마의 발이 얼마나 아팠을지. 운동화를 신깁니다. 딱 맞습니다. 어때? 편해? 엄마가 한 발, 2발 걸어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웁니다. 엄마, 고마워. 고마워. 누가 누구에게 고마워야 할까요? 정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직접 소고기를 구웠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프라이팬을 올리고 정성스럽게 고기를 굽습니다. 엄마, 동생들, 앉아. 오늘은 내가 밥할게. 엄마와 동생들이 어리둥절하게 밥상 앞에 앉습니다. 밥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가 올라옵니다. 자, 먹어. 정숙이 첫 점을 엄마 입에 넣어드립니다. 엄마가 천천히 씹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평생 처음 먹어보는 맛입니다. 맛있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없지만 눈물이 흐릅니다. 저녁 식사 후 정숙은 엄마와 단둘이 마루에 앉습니다. 엄마, 나 서울 안 갈게. 뭐? 대학 안 가.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엄마가 화를 냅니다. 안 돼. 너는 꼭 성공해야 해. 서울 가서 공부해서. 엄마, 정숙이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가 제일 소중해. 성공보다 돈보다 뭐보다. 엄마 곁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 68년을 살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성공해도 돈을 벌어도 엄마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보, 바보야. 엄마가 정숙을 끌어안습니다. 두 모녀가 달빛 아래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옵니다. 60년 만에 이루어진 진짜 효도입니다. 눈부신 햇살에 눈을 뜹니다. 정숙 씨는 자신의 방에 누워 있습니다. 2026년 12월 21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꿈이었나? 몸을 일으킵니다. 관절이 뻐근합니다. 68세의 노인의 몸입니다. 손을 봅니다. 주름 가득한 늙은 손입니다. 역시 꿈이었구나.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 엄마를 다시 만나고 효도하고 함께 밥을 먹던 그 시간들. 정숙 씨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런데 거울 속 정숙 씨의 목에 뭔가 둘려져 있습니다. 분홍색 스카프. 정숙 씨의 손이 천천히 목으로 올라갑니다. 스카프를 만져봅니다. 부드러운 실크 질감. 분명히 어제까지 없던 것입니다. 이건 기억이 떠오릅니다. 꿈속에서 엄마에게 사드렸던 옷, 연한 분홍색 저고리, 그리고 그 색깔과 똑같은 스카프가 지금 정숙 씨 목에 걸려 있습니다. 엄마? 정숙 씨는 합급히 옷장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를 발견합니다. 펼쳐봅니다. 그 안에 작은 쪽지가 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엄마의 글씨입니다. 우리 정수가 엄마는 알고 있었단다. 네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날 네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 같은 눈빛. 그래서 엄마는 생각했지. 어쩌면 하느님이 네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엄마에게 효도할 기회를. 고마웠어, 정수가. 그 운동화, 그 옷, 그 소고기. 평생 처음이었어. 딸에게 그런 대접을 받은 게. 엄마는 행복했단다. 네가 옆에 있어서, 네가 엄마를 생각해줘서. 부디 엄마 없이도 행복하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그리고 기억해. 사랑은 돈이 아니야. 함께 있어주는 거란다. 엄마가.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습니다. 엄마, 알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어.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하느님이 아니면 누군가가 정숙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60년 전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효도할 기회를. 그리고 엄마는 그 기적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나섭니다. 서랍을 열고 노트를 꺼냅니다. 새 페이지를 펼칩니다. 2026년 1월 21일. 엄마와 시장에 갔다. 엄마가 웃었다. 운동화를 사드렸다. 엄마 발이 편해 보였다. 소고기를 구워드렸다. 엄마가 맛있다고 하셨다. 나는 행복했다. 글을 쓰며 정숙 씨는 깨닫습니다. 회기는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회기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순간으로, 소중했던 시간으로. 정숙 씨는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미정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늘 듣던 걱정 섞인 목소리.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아니야.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잘 지내니?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주 괜찮아. 미정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엄마가 밥 해줄게. 네가 좋아하는 소고기 구이. 전화 너머로 딸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주말, 딸이 손자를 데리고 옵니다. 정숙 씨는 아침부터 장을 봅니다. 소고기, 신선한 채소, 좋은 쌀.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60년 전 엄마에게 해드렸던 것처럼. 할머니, 뭐 하세요? 7살 손재가 부엌에 들어옵니다. 밥 만들어. 우리 준호 좋아하는 거. 할머니랑 같이 만들어도 돼요? 정숙 씨는 손자를 끌어안습니다. 그럼 같이 만들자.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요리를 합니다. 마치 60년 전 엄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딸, 사위, 손자, 그리고 아들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정숙 씨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맛있어요, 엄마. 할머니, 이거 최고예요. 손자가 엄지를 치켜듭니다. 정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정숙 씨는 다시 맑은 사진첩을 꺼냅니다. 엄마의 사진을 봅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스카프를 쓰다듬습니다. 효tum은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사는 거구나. 엄마가 내게 준 사랑을 내 가족에게 돌려주는 거구나. 사진 속 엄마가 웃는 것 같습니다. 엄마, 보고 있죠? 나 이제 안 울어.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살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낼 거야. 2026년 1월 21일. 오늘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딸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아들의 사랑해요 엄마를 들었다. 나는 행복했다. 엄마, 고맙습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당신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제 압니다. 엄마가 바랐던 진짜 효도가 뭔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것.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엄마가 날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엄마가 바랐던 삶. 그것이 진짜 효도.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정숙 씨는 창문을 엽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엄마, 별 보여요? 저기 제일 밝은 별이 엄마 같아요. 바람이 스카프를 살랑 흔듭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하고 있어. 행복하렴. 정숙 씨는 미소를 짓습니다. 68년을 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회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계속됩니다. 엄마의 고무신은 낡았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처럼 정숙 씨의 가슴에서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로 계속 피어납니다.